안녕하십니까. 신지신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방송을 전개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 못할 이유 있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도 여성의 투표권, 여성의 투표권조차도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함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했는데요. 이게 그 기득권들이 참 욕심과 탐욕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네,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느끼는 것이지만 아주 당연한 것들인데 그 당연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네, 흑인 노예제도 이런 것들도 보면은 아니 흑인이나 황인이나 백인이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흑인들을 노예로 사고 팔고, 그래서 그 흑인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하여 미국이 그 남북 전쟁을 하면서 링컨이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피를 흘립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당연한 것이 상식이 되는 게 참 힘든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 이것도 아주 당연한 거거든요. 인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당연한 것을 왜 그렇게 못 했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아주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아주 당연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자국민을 노비로 만들어 가지고 사고 팔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폐지가 되고, 네, 그리고 민주주의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이것도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 당연한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들은 놓지 않는 거죠. 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거부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흑인 노예 제도라든지 또 대한민국의 노비 제도라든지 또는 여성 투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당연한 것들이 음? 아주 어렵게 피를 흘려야지 가능하게 되는 아주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당연히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고,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해서 당연한 탄핵이 가능한 거거든요. 국민들이 탄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다 하잖아요. 대통령도 탄핵하고 판사도 탄핵하고 검사도 탄핵하고 다 탄핵을 하는데 국회의원들만 탄핵을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죽어나가도 자기들의 특권 챙기기,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면책 특권이라든지 이런 거 정치적인 쇼만 하죠. 면책 특권 없애자, 불체포 특권 없애자, 또 국회의원 일도 안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수당을 주지 말자, 감옥에 갔는데 그때도 수당을 주지 말자, 말만 떠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자기들이 모여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원한다, 이거 폐지해야겠다, 의결해서 그냥 하면 되는데 그 정도로 욕심과 이기심이 지나쳐 가지고 국민들이 계속 외쳐도 듣지를 않는 거죠. 검수완박 사태 때도 국민들이 오직 분노했으면은 국회를 해산하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얼마나 이 기득권들이 양심도 없고 철판을 깔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하면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면 국회의원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국회 무용론.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국민투표 국민 발안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하겠다. 이제 국회의원 다 없애자. 그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자꾸 선거 때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니까 또 이제 선거 때마다 정당 공천제 하고 국회의원들 특검만 쌓으려고 하고 연봉을 1억 5,400을 코로나 때도 계속 올려받고 거기에다가 후원금을 1억 5천에서 3억씩 받아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정당 후원금을 50억, 100억씩 가져가고 정당 보조금을 500억, 선거 보조금 1,500억, 그리고 선거 보전금 약 6천억을 가져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특할비 9,800억, 각종 뭐 여기저기서 돈을 가져가는 게 한두 푼이 아닐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욕심과 이기심이 있는 자들이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겠어요. 다 결국에는 돈과 권력을 탐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상식이거든요, 이거는. 대통령도 탄핵받을 수 있는 사회에서 국회의원이 탄핵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건데 국회의원 탄핵을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일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거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정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참 답답한 그러한 문제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자꾸 목소리를 내고 이 문제를 개선하게끔 하지 않으면은 이들은 뭐 스스로는 죽어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국민의 몫이다. 국민이 깨어나는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고 국민이 주인 행세를 못하면은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거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정치인들에게 일침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그러한 정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답답하고 아주 힘든 그러한 정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 공론화를 시키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 정치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뭐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군의원 모든 그런 의원들도 탄핵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소환해 가지고 탄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소환해서 탄핵할 수 있는데 그걸 법으로 안 만들어 놨다라는 게 아주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없으면 국회 자체를 없애자, 국회를 해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도둑놈들한테 완전히 그냥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도둑놈들한테 핵폭탄을 안겨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전혀 국민들을 위하여 자기들이 바른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특권을 위하여 법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라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국회를 아예 그냥 없애자. 국회 무용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직접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통해서 국민이 직접 입법을 할 테니까 아예 너희들은 빠져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라는 측면들은 너무나 중요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나 중요한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국회 동의 청원하고 있는데요. 205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205명. 계속 우리가 해야 합니다. 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205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205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서 이 지금 국회에서 국민동의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얘기들이 자꾸 들려가야 됩니다. 네, 그렇게 네, 국회의원 네, 국민 소환제 네, 요거 게시판에다가 고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계속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네, 초코아임님, 네, 코코마미 TV님 반갑습니다. 네, 수진김님, 손 놓고 있는 국회의원은 직무유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교수님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네, 엠마님, 네, 모두 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네, 네, 스마일님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진짜 애국자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탐욕이 있는 자들, 사심 있는 자들이 국회의원 하면은 그 나라 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은 탐욕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사심이 없고 오직 국민을 위하여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국민들의 돈을 훔쳐가고 국민들의 고유한 그러한 권리를 침해하고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대한민국은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다. 이 부분을 알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죠. 네, 생기님, 글로벌 교육 TV에 글을 쓰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201명 동의해 주셨고요. 네,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180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180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이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도 이 국민권익금인데요. 이 국민권익금. 네,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180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요즘에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시도를 하고 오늘도 20대 한 젊은이가 유서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나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글을 남겼다라고 하는데, 네, 20대 여성의 유서가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거 보면은 왜 또 이런 일이 또 생겼나. 네, 그래서 김씨 소유의 태블릿 PC에 유언, 내 죽음에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으면 해 이렇게 글을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종이 됐는데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사실상 앞으로 이제 올해 가을, 겨울, 내년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큰 고난이 올 겁니다. 네, 그 뭐 고난이라는 게 예언하는 게 아니라 예측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우리가 예측해 보면은 코로나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어요. 네, 코로나 때 거의 빚내서 버텼는데 희망이 없잖아요. 코로나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음? 거의 뭐 2년, 그쵸? 2년 동안 사람도 거의 못 만나고 사업은 망해가고 생활비는 없고 하니까 빚내서 버티고 그랬던 많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이게 막 파산 신청을 하고
개인 회생 신청을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런 정황으로 계속 가고 있고 법원은 오죽하면은 "회생 전문 법원을 증설해야 한다. 예. 이 추진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으면 회생 파산이 얼마나 많으면 "법원을 증설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정황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희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코로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달 간 게 아니라 2 년, 3 년째 지금 이러고 있고 다시 또 인제 코로나가 또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뭘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한번 다시 하려 그래도 이게 인제 아예 그냥 파산 신청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많은 중소기업들이 파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인제 중소기업들이 자영업자들이 파산하면은 그다음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4차 산업혁명이 확 다가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확 다가오고 당장 8 월부터 로봇이 배달한다. 또 무인 택시가 다닌다. 이게 뒤에서는 서민들은 곡소리 낼 때 뒤에서는 계속 이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4차 산업혁명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을 적용하기 전에 일단은 국민들의 이 엄청난 서민 경제 위험을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그러니까 국민 권익금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기본소득도 그냥 워낙 정치인들이 흐려 놨어요. 이 기본소득이라는 그 개념도 너무 흐려 놓고 국민 배당금제도 너무 흐려 놓고 그 사실 기본소득, 국민 배당금, 국민주 이런 게 다 국민 권익금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다. 국민 권익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준비 없이 4차 산업혁명을 끌어당기다가는 앞으로 서민 경제 대공황은 더 심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민 권익금 목소리를 계속 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당한 권리다라는 거예요. 당당한 권리. 국민 권익금이다. 기본소득은 국민 권익금이다라는 거예요. 국민 배당금은 국민 권익금이다라는 거죠. 예. 국민주는 국민 권익금이다라는 거예요. 예. 당연한 권리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동안 정치인들이 나라에 돈이 넘쳐나니까 그 돈을 자기들이 갖다 쓰기 바빴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뭐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을 하는데 116 건의 비리가 발견이 된 거죠. 그 사실 116 건만 있겠습니까? 뭐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배당금 뭐 기본소득 하면은 뭐 그걸 가지고 국민한테 배급을 주는 거냐 또는 "미친 소리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국민 권익금이다라는 거예요. 국민 권익금. 나라의 주인이 당연히 국민 세금은 국민 거죠. 그 제 말이 틀렸나요? 나라의 돈이 국민 거기 때문에 국민이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국민 권익금이라니까요. 국민의 권리와 국민의 이익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거 우리가 계속 알려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야 돼요. 정당 보조금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창피한 겁니다. 예, 이거 137 명이 동의해 줬어요. 정당 보조금 폐지. 네.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라. 우리가 국민 동의 청원하고 있습니다. 정당 보조금 폐지 137 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라. 네. 이렇게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당 보조금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나라가 창피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진짜 창피한 겁니다, 이거는. 네. 우리 국민들이 진짜 뭐 하고 있나. 이게 진짜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네. 김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자살한 것도 모자라 여성들이 실종된다는 건 네, 허경영 총재님께서 나라 말세에 일어난다는 징조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나라에 이제 희망조차 없습니다. 제 지인도 건보료 폭탄 맞아서 지금 대출 빌리기 시작했어요. 미치겠습니다. 이 나라 어찌 될지 암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보료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계속 내는데 누군가는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네? 이거 진짜 뭐 의료단체도 그렇고 제약업체도 그렇고 또 이러한 돈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라는 측면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연금도 뭐 중국 기업에 10조를 투자했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 국민연금도 조만간에 국민들이 국민연금 폐지하라고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겁니다. 지금 이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 공급 이 문제가 지금 터졌죠. 뭐 지난번에 우리가 LH공사 문제 터지고 대장동 터지고 거기에 법조인들 연루되고 지금 국민들이 보세요.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다시. 먹고 살기 힘들고 시간에 쫓기고 그러니까 일부러 국민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국민들이 딴 생각 못 하게끔 계속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딴 생각 못 해게끔 국민들이 계속 그냥 시간에 쫓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밤에 피곤해서 자기 바쁜 거예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어떨 때 보면은 이게 뭐 시간에 쫓겨 가지고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는 '정신 차려야 된다. 내가 이거 시간에 쫓겨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된다.' 인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산재보험을 내고 고용보험을 내고 이러한 돈들이 멀쩡히 있을까? 저는 이 뭐 공무원들이 횡령하는 나라 공무원들이 막 횡령하잖아요 지금. 횡령하고 장관 직인까지 장관 직인까지 위조를 했다 그래요. 이게 진짜 한국인들이 맞나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그 뭐 이렇게 서류 위조하는 거 이런 거를 어 야 이거 개발도상국에서 그냥 사람들이 가짜 비자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를 많이 봤는데 한국에서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장관 직인까지 위조해서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기 위해서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라는 그 사실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고요. 네. 우리 국민들이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인은 현금 받는 일로써 생계를 이어가니 건보료가 2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건보료가 200만 원이 넘게 나왔죠? 참 신기하네요. 네. 참 심각한 문제가 네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강 이게 참 이거 우리 국민들이 국민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거 강제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국민연금도 그렇고 의료보험도 그렇고 산재보험, 고용보험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쓰이고 있나 우리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 국민들이 깊이 이게 프랑스 대혁명처럼 이 5%의 왕 성직자 귀족들이 95%를 계속 고열을 빨아먹고 자기들이 '머리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국민들을 속여 왔는데 계몽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계몽 운동이.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나가자님, 그래도 한 명이 아니고 교수님 지지자들 100명 넘게 깨달았으니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아, 정말 여러분들이 계시다라는 게 참 다행입니다. 네, 이런 얘기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어? 저 여당, 야당 찬양이나 해야지 좋아하는데 이런 재미없는 얘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나마 희망인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아직도 의병 정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계시다라는 게 그게 아주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퍼즐님, 이 나라는 암행어사도 없고 홍길동도 없어요.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가만히 있으면 간만이 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계속 국민동의 청원하고 몫을 내야 되고요. 네, 정당 보조금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 이게 아주 창피한 나라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당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 계속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정선거 특검 392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392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부정선거 특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계속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그래서 네, 부정선거 특검, 네, 부정선거 특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392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392명. 네, 이 부정선거 특검도 지금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 감사하다가 좀 줄줄이 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줄줄이 좀 뭐가 나와가지고 특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정선거 특검 여러분들이 계속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김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정 교수님 지지자들 중에 무조건 무소속 국회의원 배출시켜야 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뭐 인터넷 당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서로 연대해 가지고 2024년 2024년 4월 10일이죠.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네, 2024년 4월 10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인터넷 국민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국민혁명이 일어나서 인터넷 당에서 한 10명 이상 국회의원들이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정당 공천제 폐지하자. 그리고 국민 공천제 시행하자.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선거 보조금 이거 정당 보조금 폐지하고 특활비 폐지하고 지방선거 폐지하고 이런 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정치권에서는 맨날 뭐 국회의원 특검에 대해서 폐지하겠다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또 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 말만 한두 명이 하고 끝이에요. 그냥 쇼하는 거죠. 쇼. 한두 명이 말하고 그냥 끝.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어차피 시간에 쫓기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게 더 좋아하는 거죠.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런 거죠. 네, 사전 투표 금지, 사전 투표 전자 개표기 금지에 대해서 80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이거 계속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돼요. 네, 전자 개표기 금지. 네, 네, 사전 투표 전자 개표기 금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국민 동의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뭐 우리나라 이 상황에서 참 이 국회의원이라 그러면은 진짜 애국자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어제도 그 외국인 투표권이 위헌이다.
미국은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한국 정치인들은 관심이 없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 특권에만 관심이 있지 국민들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에서 한복 입고 삼겹살 먹으면서 계속 동북공정, 문화 동북공정을 하고 만일에 이제 북한이 붕괴가 되면은 발해나 또는 부여, 고구려 역사가 중국 역사다. 자기들이 차지해 버릴 겁니다. 그 이제 한국인들이 중국에 맞설 수 있는가? 예? 그냥 아마 친중 정치인들이 그냥 뒤에서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그때 아마 중국과 한국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애국자들이 들고 일어나면은 니네가 뭔데 우리 우리의 땅을 또 차지하려고 하느냐. 도리어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네, 만주 지역을 내놔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국가가 국민들이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코인 피해자가 극단 선택을 시도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드러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국민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부동산에 몰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누군가 기획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해요, 저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가지고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어나가, 백신 때문에 죽어나가, 그 다음에 이제는 빚 때문에 죽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기획이 있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 국민들이 완전 선동당해가지고 선동당해서 코로나로 그냥 계속 감시와 통제를 받고 또 백신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은 또 그 절망 가운데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도 다 전수조사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계속 주식 투자, 뭐 코인 투자, 또 영끌해서 아파트 사라 이런 분위기를 계속 끌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은행 빚을 지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냥 금리를 뻥 하고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자살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20대 젊은이들도 이자 내기 바쁘다라는 거죠. 돈 벌어서 계속 이자 내고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지금 서민들의 삶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함정을 판 거 아니냐. 그래서 과거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고정금리화해야 한다. 그래야지 지금 상황에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버텨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또 60대 어르신들이 네, 고령층 생계형 대출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보험 약관 대출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험료를 나중에 이제 보험료가 해지가 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그 돈을 환불하는 것을 그것을 은행이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러한 마지막 수단 대출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다. 위험 수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더 추락해서 지금 부정 53인데요.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 몫을 내야 돼요. 윤 대통령이. 저출산 이게 중요하다. 저출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자녀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출산 문제. 이 저출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 나라가 멸망급이다. 이거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고령화 문제가 지금 이 노인 빈곤율이 오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심각하다. 고령층 대출이 생계형 대출이 아주 심각하다. 이거 앞으로 크게 큰 뇌관으로 터져 나갈 거다. 여기에다가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데 더 위험해질 거다. 이 자살률 막아야 된다.
지금 국민들이 누굴 원망하겠어요, 누구를. 이 저출산, 고령화, 비참한 고령화, 네? 이러한 노인 빈곤율 문제, 여기다 자살률 문제, 요즘에 강력범죄, 요즘에 그냥 사람들 눈만 마주쳐도 죽여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층간소음으로 막 죽이고, 뭐 애인하고 헤어졌다고 죽이고, 그러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예, 얼마 전에도 또 안동 그 공무원이 지하에서 동료에게 살해당했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터지고 이런 문제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서민들, 서민 경제 문제입니다. 서민 경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서민 경제 문제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죽어나가기 때문에 이 서민 경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너무나 심각한 정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빨리. 깨어나서 국민 권익금을 외치고, 예, 국민 권익금이다. 기본소득, 국민 배당금, 그리고 국민주 이런 것들이 국민 권익금이다. 미친 소리가 아니라 거지들의 소리가 아니라 국민 권익금이다. 국민의 권리다라는 거예요.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이걸 외쳐야 됩니다. 이거 국민 권익금이 없으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나락으로 빠져들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국민 권익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자, 이 우리나라도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각종 불필요한 위원회 없애고 공공기관 대거 개혁하고 공무원 대거 개혁하고 연금 대거 개혁하고 우리 전 국민에게 국민 권익금을 주겠다. 그래서 공공기관 성과급은 모든 성과급은 폐지하고 국민들에게 국민 권익금을 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누가 독점하지 못하게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것은 국가가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국민주를 주겠다. 국민주. 예, 그것도 국민 권익금이 되는 거예요. 국민 권익금. 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라는 거죠. 이러한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된다. 네, 김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전 국민 19세 이상 2억 지급 프로젝트 시행해야 합니다. 아니면 가계부채 폭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 국민청원에 올려버립시다. 네, 국회의원의 길을 죽여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뭐 개인 회생하고 개인 파산 신청을 하면서 그러면서 일부 빚이 탕감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파산이나 회생을 통해서 일부 빚이 이렇게 탕감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 국민들이 나라가 빚을 지더라도 양적 완화를 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사실상 뭐 이제 그 이홍조님은 그런 얘기를 하죠. 국민들에게 1억씩 다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가 국민연금 갈아타야 된다 이제. 국민연금 이제는 우리가 이 국민 배당금식으로 해가지고 갈아타기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완전 혁신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얘기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당연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나라의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계속해서 국민 권익금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나라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 나라가 차라리 망해버리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 작가님에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처음부터 국민의 나라였다면은 처음에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미국의 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의 명예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들은 정확하게 입장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쵸?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미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든 거예요. 기득권들에게 유리하게.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야에 속지 말고 국회의원 300명을 탄핵시켜 버려야 됩니다.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이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악법들,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특할비, 또 특별 활동비, 업무 추진비, 나라에 돈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다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국민들한테는 뭐 건보료 안 냈다 그러면은 그냥 압류 들어오고, 그리고 또 뭐 국민연금 안 냈다 또 압류 들어오고, 세금 안 냈다 압류 들어오고 해서 국민들의 콧뚜레를 꿰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서, 아니 이 나라에 대통령도 탄핵되는데 왜 국회의원은 탄핵 안 되지? 이거 조금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보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이.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대통령도 탄핵되는데 국회의원은 왜 탄핵이 안 되지? 국회의원 탄핵돼야 돼. 요거 생각해가지고 국민들이 국민청원을 했는데 뭐 몇백 명밖에 아니라 이건 막 몇 천만 명이 그냥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1,000만 명, 2천만 명. 근데 이게 뭐 몇백 명도 동의 안 한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깨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예? 뭐 대통령 탄핵이 되든 국회의원이 탄핵이 안 되든 국회의원이 특권을 누리든 이거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결국에는 본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바보 교육 받은 우리 자녀들 또 손자들까지 대대손손 국회의원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627억을 전교조, 전공로, 노조 전임자에게 월급을 주겠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뭐 공무원 할 일 없어요. 다 노조하면 돼 그냥. 노조해가지고 노조 전임자 월급 준다는데 왜 머리 아프게 공무원 공무 일을 합니까? 국민이 세금으로 다 노조 전임자 준다는데 그럼 앞으로 뭐 노조 전임자만 늘어나겠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건보료 안 냈다니까 지인의 모든 계좌 압류 처리시켰어요. 이게 참 나쁜 놈들입니다. 네, 국민들을 세금을 가지고 콧뚜레를 꿰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콧뚜레를 꿰가지고 국민들이 꼼짝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 그러니까 미국 혁명도 보면은 결국엔 미국이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세금을 갖다가 계속 매기니까 거기서 반발이 생긴 거거든요. 그 세금이 콧뚜레거든요, 콧뚜레. 그래서 납세의 의무, 안 지키면 압류, 국방의 의무, 니네만 지켜 서민들만, 우리들은 사촌의 팔촌까지 빠져나가고. 아주 죄다 정치인들 보면 군대를 안 가, 군대를. 예? 그래가지고 군대 안 간다 그러면은 콧뚜레를 꿰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그리고 이제 교육의 의무 해가지고 바보 교육 시켜버리고, 응? 의무 교육이다 해가지고 바보 교육 시켜버려서 입시 위주의 시험 위주의 교육이나 시키고, 예? 잘못된 교육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참 심각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뭐 근로의 의무 해갖고 일 안 하면 굶어 죽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콧뚜레를 다 깨놓은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일 안 해도 돈을 받아. 감옥에 가도 돈을 받아. 근데 국민들에게는
문호동 무임금의 원칙, 근로의 의무 해가지고 콧뚜레를 껴놓은 거예요.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해서 국민들, 서민들만 지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 현실이다라는 거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고, 나라의 국민들을 어떻게 지배할까, 요 궁리만 하는 거예요. 요 궁리해가지고 국민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국민들이 깨어나서 이 문제를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에 대해서 이런 국민들이 목소리 내고 있다라는 게 들려오고, 프랑스 대혁명에서 왕비 그리고 그 못된 부패 기득권들 10,000명이 모가지가 날라갔다. 단두대에서 목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역사적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면책특권 폐지, 불체포특권 폐지,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이거 받아들이고,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악법 다 폐지시켜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이거거든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 주인된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다라는 거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되면 국민투표 시민발안제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국민투표 시민발안제가 합헌이에요. 합헌. 그게 합헌이고, 정당 공천제 이게 위헌이에요. 위헌. 그리고 국민 공천제가 합헌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추천장을 써줘가지고 추천장을 2.5% 받은 사람이 TV 토론에 나오는 게 합헌이에요. 합헌. 지금처럼 정당 공천제 하는 게 위헌인 거예요. 위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전교조 전공로에 627억을 지원하고 이런 악법들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만 법을 만드는 것도 위헌인 거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죠.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니까. 그래서 국민투표 시민발안제가 합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버리는 게 위헌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전원 체포해 가지고 전원 탄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직무유기, 그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유리한 법률을 만들어 낸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책특권을 만들어 놓은 거죠. 면책특권.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한 발언과 자기가 표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면책특권이. 자기들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책임 안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책특권을 폐지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악법을 만들면 아주 그냥 저작거리에다가 걸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신을 차리지. 뭐 면책특권? 국회에서 자기들이 표결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면책.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불체포특권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개헌을 다시 해서 면책특권 없다, 폐지. 그리고 악법을 만든 자들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지문국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왕권 신수설, 왕권은 신이 줬다. 그런데 볼테르와 루소가 나타나가지고 국민을 계몽했던 거예요. 국민을 계몽한 겁니다. 신은 왕권을 주지 않았다. 왕권은 민수설이다.
국민이 준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볼테르를 유럽의 정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럽의 정도전. 유럽의 정도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정도전이 국민을 깨운 겁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에서도 정도전이 고려가 아닌 백성을 선택하면서 나라의 근간은 백성이고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 이걸 외쳤죠. 민본정치. 이것처럼 볼테르와 루소는 국민을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거기서 깨어난 거죠. 자유와 평등. 인간은 자유롭게 신이 천부 인권으로서 자유를 줬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은 모두 평등하다라는 거죠.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헌법을 외치면 돼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의 나라다 이 얘기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주인된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 권익금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모든 권력은 거대 양당으로부터 나오게 만든 저들은 전원 체포해가지고 탄핵해야 한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여론조사업체, 언론, 그리고 선관위, 그리고 거대 양당 모두 전원 탄핵을 해야 합니다. 제가 국민투표 시민발안제가 시행이 되면은요,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자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모든 권력이 거대 양당으로부터 나오게 하고 모든 권력이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오게 하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데 국회의원 공화국으로 만들고 거대 양당 공화국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주인된 권리가 국민에게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회의원이 있게 만들고 부패한 기득권에게 있게 만든 자들은 전원 체포해가지고 처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대혁명에서 왕이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가고 왕비가 국민들이 빵을 달라고 그랬더니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그 왕비도 목이 날아갔죠. 그리고 10,000명이 목이 날아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리칸유가 그 섬에서 파티한다 그러면서 5,000명을 그냥 수장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프랑스 대혁명하고 유사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부패한 기득권들이 그냥 국민을 위한다라는 국회의원의 탈을 쓰고 정치인의 탈을 쓰고 국민의 고열을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탄압을 받고 제가 핍박을 받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국민을 깨우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탄압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예, 진짜 심지어는 산속에 들어가서 방송을 예, 촬영하면서 이게 숨어서 생활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예, 그래서 참 이 계몽운동이라는 것이 이게 참 서러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예, 국민들이 깨어나서 반드시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 못할 이유 없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국민 징역제로 바꿔서 국회의원 놈들 횡령죄 교도소 보내야 됩니다. 합법적인 횡령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국민 투표에 붙여봅시다. 응? 그래서 우리가 정당 국고보조금을 줘야 한다. 아마 제 생각에는 국민들 90% 이상이 반대할 겁니다. 응? 이 정당 보조금, 선거보조금은 합법적인 횡령이에요. 합법적인 횡령. 누가 국민들이 동의했습니까? 특활비 9,800억 합법적인 횡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합법적인 횡령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함께 저희들이 외쳐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계속 깨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